아직도 오버씨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개최된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 해외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전력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패트리엇 미사일과 천궁 비호복합 등 다양한 무기들의 위용을 과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과거 아덴만 선봉에 섰던 전자전 장비 소나타는 1980년대 1세대 함정용 제밍 장비로 사용된 이래 97%의 국산화 과정을 거쳐 3세대 장비로 거듭났고 해외 수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방위산업과 제밍 장비들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2011년 소말리아에서 수행된 아덴만 작전을 언급하고 있고 국제해운회의소의 존 스토퍼트 매니저는 15년에 걸친 해적 행위가 줄어드는데 한국 특수부대와 전자전 무기 체계가 막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덴만 작전은 2011년 홍해와 아리비해를 잇는 아덴만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된 한국 선원들을 구출한 작전으로 해군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 최영함이 출동했고 해군 특수전전단 요원들이 3호 주얼리호 내부로 침투해 17명의 해적을 진압한 한국군 최초의 해외 인질 구출 작전인데 그때 당시 한국산 전자장비 소나타는 3호 주얼리호의 레이더를 무력화시켰고 적들의 탐지 거리를 혼란시켜 UDT 요원들의 성공적인 진입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전자장비가 수출된다는 소식과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 행사는 해외에서도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74회 국군의 날을 맞이한 한국은 핵심 무기 체계를 과시했다. 국군의 날 행사를 끝마친 대한민국 해군은 KDX2 성능 개선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국군의 날 행사 전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2년 7개월 만에 진해로 입항했다. 과거 아덴만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는 올해 3월부터 약 12톤의 마약을 압수했다. 등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각종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군사작전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정예화된 특수부대를 보유한 국가인가요? 등의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해외 네티즌들은 국군의 날 행사와 청해부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이한 한국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미래 전쟁을 대비해 더욱 강한 국방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인도는 의료진을 파견해 한국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경제, 문화, 안보에 있어서 유대 관계가 발전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현대사에서 한국은 최고의 군사 강국 중 하나입니다. 특히 SWC 예비군과 정예화된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군절을 맞아 한국산 제밍 장비와 함정용 전자장치를 수출한다니 흥미롭네요. 아덴만은 3세대 무기가 투입되었습니까? 글쎄요. 현무미사일과 KF-21은 많이 들어봤지만 한국산 전자장치 소나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한 청해부대는 2020년 호르무즈 해역을 지켜낸 부대입니다. 그들은 명예롭고 두려움이 없는 군인들입니다. 청해부대는 밀리터리 타임스에 자주 등장해 알고 있습니다. 아덴만뿐만 아니라 예멘 내전, 리비아 내전, 호르무즈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맙소사! 아덴만 작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캡틴 필립스에서 봤던 납치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이었군요. 많은 서양인들이 동양의 특수부대가 영국 SAS보다 약하다고 믿지만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최고의 특전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SAT와 SST도 상당히 정예화된 부대로 알고 있었는데 청해부대의 파병 횟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고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극도로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가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특수부대들의 소말리아 파병으로 아덴만이 안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적들은 해상 탈취 대신 마약 밀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청해부대는 베트남 전쟁 당시 호랑이로 불렸던 부대입니다. 아직도 베트남인들이 두려워하는 부대입니다. 청해부대가 베트남 파병부대라면 병력이 4만 8천 명 이상이라는 소리입니까? 한국 UDT 요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나요? 한국의 국군절 행사를 보고 존경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힘내주십시오. 한국이 평화와 안정을 외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자칫 주변국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광대한 바다를 지켜낸 한국 군인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해적들에게 납치당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 전쟁 이후 급속도로 발달한 한국산 무기체계에 감탄하고 있었고, 해상 무역로를 지켜낸 청해부대와 아덴만 작전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8월 해군 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아덴만으로 출항한 청해부대 38진 강감차남은 현지에서 선박 호송 작전과 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UDT 대원들은 K1 기관 단총이나 K2 소총 외에도 신형 야시경과 멀티캠 등으로 무장해 미군 특수부대가 부럽지 않은 실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덴만 작전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만큼 연합부대 내에서도 대한민국 해군이 더욱 강해지길 바라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관련된 해외 반응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시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